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uk군입니다. 예, 저번 편에 이어서 드리던 말씀, 그 언론에 관한 말씀, 이 무식한 uk군이, 무식하지만 머리 좋은 uk군이 생각하는 언론에 대한 생각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라는 게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500년 전이었다면 어떤 형태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리고 싶다. 붓으로 써야 되겠죠. 붓으로 일일이 써서 나눠줘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린다. 자,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다가 인류가 발전하면서 이제 인쇄술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문 같은 걸 만들게 됐는데 인류가 그래서 이제 여러 부스를 한꺼번에 찍어내서 그걸 여러 사람한테 돌리고, 옛날에 뭐 호에요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겠죠.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부스의 그 신문 같은 걸 이제 찍어낼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언론이 발전을 해 왔겠죠. 그러다가 이제 방송 기술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텔레비전, TV 이런 기술이 나오니까 TV를 이제 방송국에서 그 내용을 방송을 하면 한 번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라디오가 나왔겠죠. 라디오라는 이제 그 기술이 나타나면서 한 명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걸 동시에 뭐 100만 명도 이론상으로 100만 명도 같이 한 번에 들을 수 있고 1000만 명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죠. 인류의 그 기술 문명도 발전을 한 거예요. 기술 문명에 따라서 이제 언론이 발전을 했겠죠, 또. 라디오로 이제, 라디오 시대에서 이제 그 인류 역사상 등장했던 게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났죠. 한 번에 그냥 막 몇백만이 그 히틀러의 그 말을 한 번에 듣는 세상이 된 거죠. 그걸로 히틀러가 국민을 선동해서 뭐 이제 이렇게 그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겠죠. 이 무식하니까 뭐 잘 모르지만, 그러다가 이제 텔레비전, TV 기술이 나오니까 이제 방송에서 그 똑같이 라디오랑 똑같이 이제 그 이제 화면까지 보여주면서 이런 이제 그 뉴스라는 이제 방송을 하게 됐죠. 그러면 언론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권력을 갖게 되는가? 인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라는 게 생긴 지는 몇천 년이 넘었었으니까 이제 그걸 인류가 경험하다 보니까 정치라는 것은 권력을 갖게 되고, 권력이라는 게 생기고 이제 그게 이제 오래되면 썩게 되는구나. 그런 건 이제 몇천 년 전부터 인류는 알기 시작한 거예요.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언론이라는 건 이제 인류 역사상 최근 몇백 년밖에 역사가 안 됐기 때문에 언론이 권력을 가질 것이라는 이제 생각을 못했던 거죠. 경험을 못했던 거죠. 그럼 언론이라는 게 가진 권력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언론이 권력을 갖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또 500년이라면은 아무리 이런 기술이 있어도 언론이 권력을 갖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권력이 전부 그 임금한테 있으니까요. 왕한테 있으니까.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게 발전을 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고, 이제 그 한 표 한 표에 의해서 선출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제 그 국민의 한 표 한 표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그 대통령한테 권력을 위임한 거죠. 그런 이제 식으로 발전해 왔는데, 그럼 권력은 어떻게 언론은 어떻게 해서 권력을 갖게 되느냐? 그 한 표 한 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언론이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의 정책이 훌륭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언론이 방송을 한다면 그 언론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그 영향은 한 표 한 표 표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만약에 국민이 10%가 지지를 할 건데 언론이
이쪽으로 편향되게 방송을 해서 이 사람한테 유리한 방송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는 10%밖에 표를 못 얻을 것을 20%, 30% 표를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권력이죠. 그래서 이제 언론이 권력을 갖게 되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그것을 인류가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권력은 오래되면 썩는다는 거는 인류가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몇천 년 전부터. 그런데 언론이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게 몇백 년밖에 안 되니까 언론이 썩게 될, 그러니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시간이 별로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은 지금 막 멋대로 썩어버렸죠, 그냥.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지엽적인 이유는 뭐 중국 공산당의 개입 뭐 이런 뭐 거짓 선동 뭐 이런 뭐 요소들이 작용을 했겠지만, 어찌됐건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다. 그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그 권력이랑은 상관없지만, 이제 이 언론, 방송이라는 것을 이해해 보자고 한다면, 비슷한 얘기로 이런 게 있죠. 이런 얘기들은 이제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머리 좋은 웃군의 머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무식하니까 책에서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 어렸을 때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그 미국의 대중 가수가 있었죠.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엄청난 대중의 인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렇게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인류가 모르고 있었죠.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엘비스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엘비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팬을 확보한 대중적인 스타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방송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노래하고 공연하는 모습을 방송 화면을 통해서 수천만 명, 뭐 심지어는 수억 명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퍼스타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인기가 그렇게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인류가 처음 겪게 됐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엘비스, 그 인기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잘 인류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BTS라는 그 그룹이 굉장히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BTS는 학습 효과가 있었죠.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이 그 이후로 수없이 나왔어요. 뭐 마이클 잭슨도 나왔고, 뭐 비틀즈도 있었고, 우리나라만 놓고 보자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그 연예인들이 나왔죠. 뭐 조용필 씨도 나왔고, 뭐 계속 나왔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 BTS나 이런 이제 뭐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사람들은 알고 있죠. 인기라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는 꼭 일치하지 않는다. 인기라는 것은 한꺼번에 많아졌다가 또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또 인기가 많았다가 그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겪게 되는 감정, 인기가 막 올라갈 때는 정말 흥분되고 기분도 좋고 뭐 세상이 온통 내 것 같고 하지만 결국 그 인기라는 거는 또 어느 시점에서 꺾이기도 하고 인기가 없어질 때가 있는데, 없어지는 그 동안은 또 굉장히 그 불안하고 또 기분이 그 굉장히 다운되겠죠. 우울해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몇십 년 동안 겪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의 BTS나 뭐 이런 그룹들은 대부분 인기라는 것은 뭐 지나가는 거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행해지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무방비로 엘비스 같은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엔 마이클 잭슨도 어마어마한 부를, 그 인기를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지만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의 이제 BTS나 이제 우리나라 그룹들 보면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인기들은 그냥 이렇게 구름 같은 거고, 그런 것들이 잠깐 동안에 내가 이렇게 막 흥분되고 기분 좋아지는 그런 상태를 마약처럼 만들어 주지만, 그런 것들이 오래 지속될 수 없고, 그렇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인류가 겪어왔기 때문에 알게 된 거니까, 처음 그런 현상이 생기면 인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언론의 얘기랑 이제 통하는 면이 있는데, 언론이 썩을 거라는 건 이제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충분히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썩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요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최근에 미국에서도 언론이, 제가 보기엔 CNN 엄청 썩었죠. 트럼프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뭐 정의가 항상 이긴다. 항상 이기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정의가 이기죠. 거의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 생각을 설명드리겠지만, 어찌됐건 트럼프가 또 승리했어요. 그 CNN이 그때 했던 짓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MBC나 KBS, SBS가 하는 짓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절대 중립을 지켜야 될 그 방송이 한쪽을 너무 편을 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불공정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또 인류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발전하면서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지나고 나면, 언론은 썩을 수 있구나. 언론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구나. 일단 그거를 이제 인류가 인식을 해야죠. 일반 국민들이. 언론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는구나. 그러면 얘는 썩는구나. 그럼 얘가 이제 썩을 걸 당연히 아니까 썩지 않도록 최대한 장치적인,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야죠. 정치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상권 분립이랄까, 뭐 무식한 제가 모르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차피 니네들 썩을 거니까 최대한 덜 썩게 하자, 이제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놨죠. 서로 견제하고, 그럼으로써 균형을 잡도록. 언론에도 이제 그런 제도적 장치나 뭐 그런 이제 인류의 노력이 이제 집중이 되겠죠. 언론이 썩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중앙 집권적인 언론의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개인이 언론을 만드는 시대가 됐으니까, 뭐 유튜브가 끝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이제 유튜브도 발전돼가는 과정 중에 하나고, 처음에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대량으로 신문을 생산해낼 수 있었고, 빠른 시간 내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라디오가 발전하면서 라디오 뉴스 같은 게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흑백 TV 나오면서 TV로 이제 그 뉴스를 방송하는 시대가 됐었고, 거기서 진화된 게 이제 지금 유튜브 시대가 되었고, 개인이 어떤 그 뉴스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끝이냐? 아니죠. 계속 발전하겠죠.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쪽으로 더 발전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꼭 굳이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 그러니까 권력이 부패하는 거를 막기 위한 특별한 장치를 만들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연히 지금 이제 그 시대가 개인 방송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뭐 그냥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런 방송 체제는 없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힘이 점점 약화되겠죠.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부터 말씀드린 거, 이 얘기는 어느 유튜브에서 저도 본 겁니다.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개인이 방송을 선택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이 편파적이냐, 양심적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취사 선택을 해서 그 방송들을 보도록 해야 되고, 이 방송이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뭐 이런 방송을 한다 그러면 안 보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자꾸 발전을 자연스럽게 해 나갈 것이다. 인류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 이 머리 좋은 웃구는, 잘난 체하는 머리 좋은 웃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